안녕하세요. 이 더운 여름에 토요일날 주말에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려는 고생 많으십니다. 하실 때 지금 총정리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4주 정도 할 건데요. 29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쭉 8월 달에 3주 정도 할 건데 그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이에요. 근데 오후에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오후에는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랑 이제 수업을 계속 했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끈질기거든요. 여러분 되실 때까지 눈빛 보고 봐가면서 되실 때까지 쭉 할 거고,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공부가 지금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되신 분도 아리까리 하시고 안 되신 분도 마음이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6시간 만약에 오전 3시간, 저녁에 오후에 3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시간, 6시간 하잖아요. 6시간 하는 동안에 토요일은 오늘 공부로 끝낸다. 어디 가서 다 집에 오늘 열심히 하시고 대회 가서 맥주 한잔 드시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주무시면 돼요. 무슨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은 제가 이 차례대로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진도는 진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자료가 100%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추가가. 그 추가가 된 자료는 수업하고 나서 제가 수업하다가 이 자료가 좀 부족하구나 싶으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자료를 또 만들어 올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받으신 자료는 제가 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정리했어요. 이론에서 시험 나올 만한 저는 자료는 다 정리했고, 계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계산 문제 복습하실 때는 오늘 그 계산 문제 하셨죠? 그러면 이 교재 있으시죠? 빨간 책. 이 빨간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보시라 했죠, 계산 문제를.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초식에 놔두시고, 아, 이 문제는 내가 몇 분 만에 풀구나, 몇 분 만에 풀구나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45페이지, 오늘 논작물하고 밭작물을 할 거거든요. (45페이지인가요) 42페이지인가요? 예. 42페이지부터 보시면 간단합니다. 피해 사실 논작물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추가 조사의 종류와 조건 그랬죠? 잠깐만요. 그걸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추가 조사가 뭐가 있냐면 거기 교재에 나온 대로 이양, 직파, 불능, 조사가 있고요. 제2양, 직파,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갑니다. 수확량 조사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자, 이랬을 때 일단 처음에 뭐부터 보시냐? 이양직파 불능조사는 논작물이 우리가 그 벼만 있는 게 아니죠. 벼하고 밀하고 보리하고 조, 사료용 벼가 있죠.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씩 넣어보시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양직파 불능조사는 뭐 어떤 것만 하냐면 벼만 하죠. 벼. 제2양제직파 조사도 벼만 해요. 제2양제직파 조사. 오늘이 7월 29일이죠. 네.
이 제2양 재직파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럴까요? 비가 많이 왔죠,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약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뜬모라며, 뜬모. 네, 뜬모. 그래가지고 뭐가 떠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뜬모를 우리가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 묘가 본답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뜬모가 많아가지고 계약자들이 조금씩 하긴 하는데 이게 면적 비율이 몇 퍼센트 초과? 10%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계약자 신청할 수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경작불능조사는 어떤 걸까요? 벼, 밀, 보리, 조, 사령, 벼까지 하는 거죠. 4개 다 하는 거죠. 수확량 조사는요? 벼를 하는 겁니다. 벼. 그러면 수확량 조사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수확, 불능, 확인, 조사가 있죠? 그래서 수확불능 확인 조사로 해서 수확불능 보험금이 나가는데, 자, 여러분 수확불능 확인 조사는 어떤 경우냐면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이때 수확불능 확인 조사도 뭐만 해요? 벼만 해요, 벼만.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얘 빼고 이양직파 불능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을 때 농지 전체 이양직파 불능시에 어떤 느낌이냐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갔을 때 어떤 벼가 심어졌어요, 안 심어졌어요? 안 심어진 상태, 안 심어진 상태. 제2양 재직파 조사를 나갔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는데 그 피해 면적이 아까 같이 묘가 본답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이 뜬 면적이나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묘가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있죠? 이 세 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초과할 때 하는 거고, 경작불능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미리 연습해 보시자면 이 식물체 피해율 할 때 그 피해 있죠? 피해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단순히 죽은 것도 들어가지만 수확이 불가능한 것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입니다. 뭐가요? 피해율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 조건들이 중요하니 이 조건들을 반드시 외우세요라고 했었어요. 언젠가는 나온다고. 그래서 8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또 나와요. 얘는 또 나올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할 거냐면 만약에 제가 강사를 그만두고 강사 그만두면 저는 출제위원 들어갈 거거든요. 무조건 신청해서 출제위원 들어가면 또 낼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합격하시고 기출문제 받아보셨는데 이 낫다 그럼 기본처리 출제위원 들어갔다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예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품목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추가 조사의 종류 및 그 조건에 대하여 소수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직파 불능조사는 농지 전체 이양직파 불능시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지금이. 자, 제2양직파 조사는 면적 피해 42페이지입니다.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 경작 불능조사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수확량 조사는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양직파 불능조사의 이론 사항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한 번에 보시라고. 그래서 댁에 가셔서 빨리 정리하실 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조사 대상은 뭐래요? 벼. 조사 시기는 2양 한개일 이후라고 되어 있죠? 2양 한개일 이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양직파 불능 판정 기준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2양 한개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양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험에서요 이양직파 불능 판정 기준에 대하여 소수하시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이양직파 불능 피해를 판단한다는 말 있죠. 이 문구는 안 들어가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앞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2양 한개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한번 해보시게요. 이양 한계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당연히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혹시 답을 적으실 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재, 보장하는 손해, 보장하는 재 이 네 가지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니까 농구머리에서 말했어요. 이 네 가지는 다 같은 말이라고. 웬만하면 다 쓰세요. 웬만하면 다 쓰는 연습 하시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넣기 나누는 문제들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적인 통상적인 영농 활동 이행 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 조심하실 게 이 통상적인 이행이란다. 영농 활동은 이 뭐를 심기 전에 하는 거예요. 뭐 심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은 지금 벼를 심기 전에 발생하는 피해잖아요. 그 벼 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보니까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입니다. 네 가지 조건 꼭 알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그 다음에 이제 이양직파 불능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되어 있죠. 이양직파 불능보험금 지급 사유는 자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어렵지 않죠? 보험기간 내에요. 보상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 이양직파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 가입금액 몇 퍼센트를 준대요? 10%를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이양직파 불능 상환전식은 가입금액 곱하기 얼마? 10%. 자, 왜 이것만 주냐면요. 아예 벼를 못 심었죠. 목적물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얘를 그러면 그 농지는 벼는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벼농사는 안 되고 다른 농사 지어라 그래요. 이익 받아가고 다른 농사 지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양직파 불능보험금 지급 효과예요. 불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보험금 지급 효과 가로쳐 보세요. 불능자가 붙어 있는 애들의 보험금 지급의 효과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은 소멸하며 이 경우 어쩐다?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암기를 하실 때 이제 급하시니까 보고 써보신다고요. 보고 써보고 바로 또 써보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써보시기 전에 입에 붙이시라고요. 계속해서 외우시고 입에 붙이셔갖고 그 다음에 써보고 틀리시면 다시 써보고 틀리시면 또 써보고 그렇게 써보시라고요. 얘도요. 여러분들이 불능자 붙어있는 게 지금 보험금 우리가 뭐 있나요 지금? 얘 있고 얘가 있죠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지급 효과는 다 똑같아요. 뭐예요? 여기 쓰는 거?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밑에 보니 예제를 보시면 아래 조건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전라남도 땡땡군 네모네모면 세모세모리에 6월 1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계약자 A가 이양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 비가 많이 내가지고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토사가 많이 밀려 들어온 그 경우를 말합니다. 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손해평가사 B와 C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양직파 불능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추가 조사, 이양직파 불능조사에 대하여 계약자 A에 대해 안내한 후 8월 2일 손해평가, 8월 2일이라는 날짜 잘 봐주세요. 8월 2일 손해평가사 D와 E가 이양직파 조사를 실시하였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의 보장의 보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그거하고 조사 시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계약 체결 24시부터 7월 31일까지는 이 기간의 피해로 인한 거예요. 신고는요. 이 뒤에도 무방해요. 조사도 이 뒤에 해도 무방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해요. 뒤에도 무방하고 조사는요. 이때도 상관없고 이때도 상관없어요. 신고하면 바로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신고와 조사와 보험 기간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일단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문제 없단 말입니다. 8월 2일에 이양집합 불능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상하는 재여부 여부를 심사하고 실제 경장 면적 및 통상적인 영농 활동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2에 보니까 가입 면적은 1,500제곱미터. 시험 볼 때는 보험 가입 면적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장 면적은 1,500제곱미터. 대상제는 집중호우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150만 원이고 자기 부담 비율은 20%예요. 자, 물음 1번에 보시고 자, 저랑 이제 암기를 해보시게요. 기억나신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양직파 불능의 판정 기준이 뭐냐겠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재로 아니 보상하는 손해로 해당 농지 언제까지? 이양 한계일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 이양 집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은 이양 집파 불능 피해를 판단한단 말이 있죠. 그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물음 2번에 보시면 이양직파 불능조사 시 확인하는 통상적인 영농활동 4가지를 서술하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하시면 되겠죠. 자, 물음 3번에 보시면 조건 1과 조건 2를 확인하고 좀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양직파 불능 피해로 확인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얼마라고요? 10%입니다. 자, 10%니까 150만 원 10% 얼마예요? 15만 원이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물음 4번을 보시면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 계약과 환급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험 문제는 지금 이 말은요. 원문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 줄로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만 한 줄로 적어졌다고요. 그 말을 제가 여기다가 지급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혹시라도 지급효과라고 이름이 안 붙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지급효과를 서술하시오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또 하나 답은 똑같아요. 답은. 자, 여러분들이 책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예,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시면 됩니다. 예, 되셨습니다. 이거 이 불능자 들어갈 때마다 또 할 거예요, 제가. 예, 또 앞으로 3번 남았어요. 외우실 거 시간이. 예. 자, 넘겨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보시면 제2양 재직파 조사가 있습니다. 제2양 재직파 조사. 조사 대상은 벼.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시험에는 아마 조사 시기 적으시라면 사고 접수 직후에 하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2양 재집파 이 제자가 들어간 거는 조사가 몇 번 이루어지나요? 2번 이루어지죠. 제2양 재집파 여기 적어졌나요? 예, 전조사 되는데 전조사 있고 제2양 재집파 후조사가 있어요. 후조사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제2양 재집파 전조사의 조사 시기가 사고 접수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접수 직후에 하는 거예요. 사고 접수의 직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 접수 직후에 우리가 뭘 하냐 보니까 이때 피해 면적을 판정합니다. 판정. 이 피해 면적 판정은 조건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는 거. 첫 번째는 둥둥. 하나는 또 뭐예요? 흙. 맨 마지막 비실비실. 이따 하실 거예요, 저랑에? 네, 하실 거예요. 이렇게 피해 면적을 판정했으면 이 피해 면적이 뭐예요? 뭐가 떠버린 거죠? 떠버린 면적이죠.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 제대로 제2양 제 직파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제2양 제직파 이후에 하는 거죠. 이후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교재가 사고 접수 직후로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였어요. 조사 시기가. 뒤에 거로 이걸로 나왔다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걸로. 그걸로. 그러니까 잘 봐두시고. 그러면 제2양 재직파 이후에 하는 조사인데 이 조사의 이름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제2양 재직파 이행 완료 여부 조사라고 해요. 맞는 말이겠죠? 제2양 재직파 이후에 제2양 재직파 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시험에서 이 말 나왔다 그러면 뭐 전조사, 후조사? 후조사. 그러면 제2양 재직파는 우리가 봤을 때 보험금이 제2양 재직파의 보험금 밑에 나오겠지만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인데 이 면적 비율이 10%를 어떻게 돼요? 초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 비율이 초과해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 첫 번째 10% 초과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려고 확인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 이름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라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말이 나온 이유가 근거예요, 지금이.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런 말이 있는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 제2양 재직파 지급 대상 여부 조사다 그럼 뭐다? 전조사. 제2양 재직파 이행 완료 여부 조사다 뭐다? 후조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 보시게 그러면 자, 제2양 재직파 전조사 시 피해 면적 판정 기준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둥둥의 의미는 묘가 본답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흙은요.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비실비실은요.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입니다. 자, 이따가 쓰시는 시간 있으니까 한번 보시게요. 자, 제2양 재직파 후조사 시 제2양 재직파 이행 면적 확인입니다. 자, 그 문장 잘 받으시고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제2양 재직파가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하며 피해 면적 자 밑줄 쳐놓으세요.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2양 재직파가 이루어진 경우가 빠졌죠. 이렇게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을 어쩐다? 제외한다. 자, 밑줄 맞춰. 제2양 재직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을 제외한다. 그 말만 빼주세요. 그럼 문장이 하나 빠졌네요. 제가 하다가. 제2양 재직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을 제외한다. 그 말을 받으시고. 자,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중간에 면적 피해율이 몇 퍼센트 초과요? 10% 초과입니다. 10% 초과. 10% 초과하고 제2양 재직파 한 경우 보험금을 1회 지급한 1회 빼먹으시면 안 돼요. 1회도 괄호넣기 나왔어요. 시험에. 왜 이런지 말씀드렸나요? 네, 여러 번 타드시는 분이 계셔갖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면적 피해율은 조심하실 게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니에요. 가입
면적분의 뭐예요? 피해 면적입니다. 근데 이 피해 면적 판정은 맨 처음에 제2항 저집파 전초사에서 판정하지만 마지막 확정되는 건 언제다? 이때 제2항 재집하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물음 1번 예제 보시면 물음 1번에 계약자 A는 5월 25일 농지 전체 이양을 하였으며 6월 29일 태풍 경보가 발령되어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이양한 별에 피해를 입어 피해 신고를 하였다. 손해평가사 B와 C가 현장 방문하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했대요. 생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바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는 생략하죠. 제2항 재직파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때 피해 면적 판정 시 고려해야 할 판정 기준에 대하여 모두 시오. 왼쪽에 44페이지 빈칸 많죠? 지금 써보세요. 되셨나요? 네. 이거 한번 써보시고 지금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시험 볼 때만 틀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음 2번 보시면 뭐 아래 내용을 보고 피해 면적, 뭐 면적 피해율,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죠? 요거는 그러면 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사 내용 보니까 가입 면적 2,000, 실제 경작 면적 1,850 그랬죠? 그랬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250만 원, 자기 부담 비율은 20%입니다. 여기에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그 수학령 조사할 때 조사 대상 면적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리긴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면적 피해를 구할 때 가입 면적 봐야 돼요. 실제 경작 면적 봐야 돼요. 가입 면적 봐야 돼요. 가입 면적.
자, 왼쪽에 제2항 제집파 전조사 내용 보니까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이 뜬 면적,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 판단된 면적 다 해서 얼마인가요? 900이 있죠. 900인데 제2항 재직파 후조사 보니까 제2항 재직파 이행 면적이 얼마예요? 700. 그러면 이행하지 않은 면적은 200이죠. 그럼 200은 피해 면적에서 어때요? 제외해버리죠. 면적 피해를 구할 때 몇 분의 몇 하시면 됩니까? 2000분의 700. 얼마 나와요? 35% 나오죠? 35%면 10% 초과했죠? 예. 만약에 그러면 뒤에 봐보세요. 그러면 그 보험금은 뭐 200만 원 곱하기 250만 원 곱하기 0.25 곱하기 0.35 되셨죠? 예. 어렵지 않으시? 얘는 어렵지 않으시죠? 넘기지 마시고 요거 봐보세요. 혹시 가입 면적이 2000제곱미터예요. 혹시 밑에다가 여러분 46페이지 밑에다가 필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조사 피해 면적이 뭐 300제곱미터예요. 300제곱미터. 근데 후조사 이행 면적이 150제곱미터예요. 조건을 주고 그다음에 가입 금액을 100만 원, 100만 원 너무 적다. 200만 원. 이거는 여러분 봐세요. 이거 보험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예. 그러면 문제에서 보험금을 구하고 이 보험금 산정 이유 또는 사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혹시 문제가 오메 무기를 다 알려주고 있네요. 지금 모의고사 때 그 무기를 다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보험금 얼마예요? 0원이죠. 왜 0원이에요?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이 얼마다? 0원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랑 이렇게 말로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지. 만약에 막상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받아보셨죠? 받아보시면 그냥 해버립니다. 보험금 이게 나올 거예요. 얼마라고. 그리고 산정사유 그냥 쓰시다가 뭐 이상하다. 산정사유가 뭘까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는 뭘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넘어가셔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출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몇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이상한 문제들이.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못 풀 만큼 희한한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다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왜 이걸 못 풀었을까 하고 후회를 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이게. 시험장에 가서 꼼꼼하게 못 보시니까 그래. 그런다고 해서 이제 시험장 가갖고 이제 마음이 안정돼야 되니까 시험을 이제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우황청심원을 드시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우황청심원을 또 많이 드셔. 라고 시험 볼 때 너무 차분해져 갖고 좀 천천히 보신다고 그렇게 마시고 요거 아시겠죠? 뭐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래도 가입 면적 갖고 하셔야 돼. 얘는 그 이야기를 저 수학량 조사할 때 그때 이야기 드릴게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 47페이지 보시면 경작불능 조사 있습니다. 경작불능 조사의 조사 대상은 벼, 조사료용 벼, 밀, 볼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기는 사고 후 출수기로 되어 있죠. 예.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책에는 그냥 출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는
수학기에도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작불능 조사를. 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보면 작년에 그래서 신안 쪽에가 경작불능 전조사를 해놓고 경작불능 후조사를 갖다가 안 해버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경작불능 조사를 나중에 해버린 경우도 생기고. 근데 실무상하고 지금 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좀 혹시라도 답 나온다, 그럼 시험 나온다, 그럼 언제까지? 출수기, 사고 후 출수기. 경작불능 전조사 보시면 일단 제가 큰 타이틀로 식물체 피해율 조사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계약자의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되어 있죠? 이걸 조사하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된다.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했다. 그러면 뭐 한다?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이제 전조사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식물체 피해를 판정할 때 밑에 보시면 목측조사라고 되어 있죠? GPS 면적 측정기를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수학을 해가지고 뭘 측정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뭐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눈으로만 봐서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때 식물체 피해율은 자 다시 봐볼게요. 가입 식물체 수 또는 면적분의 고사 식물체 수 또는 면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예, 그러죠. 얘는요, 그 경작불능 조사가 경작불능 보장에 들어있으면 다 똑같아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원래가. 그런데 판단해 보시면 복분자 있죠, 복분자. 복분자는 포기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농지 가보시면 이 숫자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없죠? 하도 많으니까. 뭘로 판단해 그러면? 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면적으로. 근데 이 면적은 GPS 측정기를 갖고 한다, 아니면 눈으로 판단한다? 눈으로만 판단한다. 두 번째 조심하실 거, 이 고사의 의미를 보시자고 말이에요, 고사. 고사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은 뭐다? 해당 식물체 수확 가능 여부라 되어 있죠. 이 말 잘 받으세요, 이 말. 그러면 해당 식물체 수확 가능 여부다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진짜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식물체 자체가, 벼 자체가 다 고쳐 노랗게 말라 비틀어가 죽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얘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수확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그 예시로 나온 게 출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 출수가 안 됐다는 소리는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없죠. 출수는 혹시 출수가 뭔지 아직도 알고 계시죠? 출산 이삭이 나온 거 있죠? 이삭이 나온 거 출수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경작불능 후조사 보시면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번에 이 역사를 알려드렸죠. 2019년부터 시작해갖고 나온 역사.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65% 이상이 피해 입었어요. 그 당시엔 70%였는데 어쨌든 이만큼 피해 입어가지고 경작불능보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 여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경작불능보험은 이 농지 전체가 경작이 불능해. 이 부분만 경작이 불능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농지 전체가 경작불능이란 말은 이게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확인하라. 뭘 확인하라? 산지 폐기다. 산지 폐기. 대부분은 뭐다? 산지 폐기 할 때는 로터리 치는 겁니다. 로터리 치는 거. 이 당시에는. 자, 그래서 보시면 경작불능 후조사 보시면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에 대하여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얘 냈다가는 오류 생겨가지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품목에서
외울 거 지금 먼저 외우시게요. 자, 식물체필 65% 이상이어야 되죠. 미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경작불능조사 못 하죠. 어떤 조사할까요? 수확량 조사. 두 번째, 식물체필 65% 이상인데 계약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경작불능조사 못 하죠. 무슨 조사? 수확량 조사. 그래서 조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식물체필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필 65% 이상인데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향후 수확량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 얘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경작불능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손해로 잠깐 한번 줘보시고 여러분들 금방 외우십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재로 식물체필 몇 % 이상?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가입 자기 부담 비율별 보험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산정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작불능보험금이 벼, 밀, 보리하고요. 조사료용 벼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별 보시면 뭐 제가 뭐 그까지 아니고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이 있는데 오른쪽에 가입 금액의 40, 위에서 차례대로 할게요. 45, 42, 40, 35, 30입니다. 혹시 아직도 안 못 외우신 분은 오늘 외우셔야 돼요. 45, 40, 42, 40, 35, 30. 그 다음에 조사료용표는 별표 치시고요. 조사료용표는 별표 치시고. 자,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시험에는요. 보장 비율 45% 하고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경과 비율이에요. 경과 비율은 6월 달부터인가요? 5월 달부터네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얘만 외우시면 되죠. 요것만 보시게요. 5월, 6월, 7월, 8월에 여러분들은 거기는 숫자 보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5월 달 얼마예요? 80, 85, 90, 100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장 비율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는. 계약을 할 때 있죠.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에요. 뭐라고요?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뭔 말이냐?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 45%다. 그럼 보장 비율 얼마다? 45란 말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 42%면 보장 비율 얼마? 42. 그 다음에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 40%면 보장 비율은 4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말을 사용할 거예요.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라면 이 말이 여러분들 어디 이론서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없는 말이 아니라 계약자 선택한 비율이 얼마? 이게 계약자 선택한 비율하고 보장 비율은 어쩐다? 둘이 같아요. 같아. 예, 상관없어요. 예, 그 얘는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해드릴게요. 예, 정기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때도 해드리고 이때도 하겠고. 만약에 출제자가 미쳤어요. 이거예요. 예하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출제자가 조사령 별을 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20%로 출제가 됐다. 어류입니다.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냥 뭐 조사령 별은 자기 부담 비율로 가요? 아니면 보장 비율로 가요? 보장 비율은 계약자 선택한 비율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자가 시험했다. 자기 부담 비율 그냥 20%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장 비율 얼마? 40. 이렇게 가시라 그 말이에요.
일감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공부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일감하고 이일감하고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화하는 시스템이 하나거든요. 네. 예, 예. 일감은 자기 부담률 10%, 15% 이렇게 해가 뭐 4, 5, 4, 2, 3, 0, 3, 5, 3, 0 나오거든요. 예. 여기 우리가 뒤로 또 8, 0, 8, 5 해갖고 정리 해버려요. 예. 또 하나의 조사를 그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좀 틀리다라고 하는데 화학 시스템이 저희는 굉장히 유리하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어. 자기 부담 비율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벼밀 보리는 자기 부담 비율별 자기 보험가 일정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근데 조사령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가입 금액 곱하기 그냥 보장 비율로 돼 있잖아요. 보장 비율은 계약자 선택한 비율이고 자기 부담 비율은 말이 안 나와 있다고요. 자기 부담 비율은 별개라고요, 별개. 그게 조사령표하고 사령 옥수수에는 자기 부담 비율이 나오면 문제 틀린 거라고 얘가. 아셨죠? 근데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응용해서 푸시라. 되셨죠? 우리는 안 풀지 말고 냅두지 말고 이거 오류니까 공란이다 했고 이거 점수 죽었다 싶어갖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푸시라고. 풀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지급 경작 불능이죠, 불능. 그러면 제가 이제 읊어볼게요. 읊어볼 테니까 읊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게 드릴게요.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예,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급 거절 사유. 여러분들 자 전조사에서는 식물체 폐기 25% 이상이고 그 다음에 후조사는 산지 폐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산지 폐기하지 않으면 보험금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지급 거절 사유 나오죠. 지급 거절 보시면 산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여기 말이 어려워요.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게 부정이거든요. 그게 시장으로 유통됐다면 해야 되는데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이렇게 쓰면 글씨 문장 잘 쓰는 줄 알아요. 글을 같이 잘 쓰는 건 줄 알아요. 넘겨보시면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시고 예제 두 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게요. 예제 1번 보시면 아래 벼에 대한 경작불능 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입 면적은 3천,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 자기 부담 비율 15%. 자, 여기 잘 보세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고사한 면적은 1,500. 보상하는 재해로 출수되지 않은 면적이 얼마래요? 1,200이 있죠. 그럼 출수되지 않은 면적은 수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고사 면적 봐야 되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700. 그러면 가입 면적은 3,000이니 피해 면적, 고사 면적 2,700이니 몇 퍼센트? 90%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가입 금액 얼마? 500만 원. 자기 부담 비율 15%니까 0.42만 곱하시면 되겠나요? 좀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오른쪽은 여러 돼 있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경작불능 전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 봐보세요. 경작불능 후조사 보니까 산지 폐기 여부에 부로 돼 있어요. 부로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지급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해서 판정하라 그래 놨어요. 지급 여부와 경작불능 후조사 부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급해요, 안 해요? 그럼 부죠, 부. 그럼 그 사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돼요?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적으시게요. 조금 더. 고생하신 김에 지금 말 입에 붙여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써지거든요. 이제 2번 보시면
자,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한번 풀어보시고 보시게요. 조사령변입니다. 되셨나요?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수학 불능봉 들어가겠습니다.